제발 한 모금만이라도 넘겨보세요, 엄마.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깊은 절망의 한숨을 내쉴 뿐입니다. 그녀의 눈앞에 놓인 음식들은 그저 속을 뒤집어 놓는 비릿한 액체와 모래 아래 불과합니다. 의사가 처방한 수많은 알약과 보충제도, 아들의 눈물 어린 애원도 무너진 그녀의 위장을 열지 못합니다. 생명의 불씨가 서서히 꺼져가던 바로 그 위태로운 순간, 쌀쌀한 가을바람을 뚫고 이웃집 한국인 영희 씨가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 안고 온 노란색 한 그릇이 식탁을 눈물과 온기로 채우며 끝내 미국 전역의 한인마트까지 발칵 뒤집어 놓은 그 기적 같은 사연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마가렛입니다. 평생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영양교사로 살아왔습니다. 제게 음식을 바라보는 눈을 심어준 건 19살 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의 비극이었습니다. 의사는 평생의 잘못된 식습관이 원인이라고 했고, 그 말은 제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남습니다. 그때부터 제게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철두철미한 과학이자 수학이 됩니다. 마트에 갈 때마다 식품 뒷면에 붙은 영양성분표를 현미경 보듯 살피는 것이 제 오랜 직업병입니다. 칼로리가 얼마인지, 나트륨은 몇 밀리그램인지, 단백질은 몇 그램인지, 제 머릿속에서 음식은 오직 숫자로만 환산되는 차가운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신선한 샐러드와 기름기 없는 구운 닭가슴살, 그리고 완벽하게 배합된 단백질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제 기준에서 한국 음식은 그저 정반대 편에 서 있는 기피 대상일 뿐입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음식은 언제나 시뻘건 고춧가루가 범벅된 찌개나 기름진 고기, 짠 양념이 가득한 반찬들로 가득해 보입니다. 저렇게 자극적으로 먹으니 건강에 좋을 리가 없지. 제대로 먹어본 적도 없으면서 은연중에 무서운 편견을 겹겹이 쌓아 올립니다. 사실 제 바로 옆집에는 한국에서 이민을 온 다정한 이웃 영희 씨가 살고 있습니다. 영희 씨는 가끔 마당에서 마주칠 때마다 화사한 웃음과 함께 손수 만든 음식을 접시에 담아 건네곤 합니다. 한 번은 알록달록한 채소가 섞인 잡채라는 음식을 가져다 주었는데 저는 앞에서는 고맙다고 미소를 지었지만 문을 닫자마자 그대로 냉장고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둡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손도 대지 않은 채 쓰레기통으로 직행시킵니다. 기름지고 달아 보여 건강에 해로울 것이라는 철저한 선입견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뺨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때의 저는 오만하게도 제 지식만이 절대 진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외아들 로버트 역시 저를 닮아 음식을 그저 몸을 움직이는 연료로만 생각하는 차가운 회계사로 자라납니다. 엄마, 음식은 그냥 배만 채우면 되는 연료예요. 라며 패스트푸드를 입에 달고 사는 아들을 다그치면서도 정작 저 역시 음식을 영양소라는 숫자로만 재단하고 있으니 독인 객인인 셈입니다. 하지만 오만했던 제 인생의 계산법은 2025년 어느 가을날 단 한순간에 처참히 무너져 내립니다. 부엌 바닥에 튄 작은 물기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미끄러진 겁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왼쪽 엉덩이뼈에서 번개처럼 짜릿한 통증이 온몸으로 번져나갑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고통 속에서 겨우 911에 신고를 했고 병원에서 내려진 진단은 노인에게 가장 치명적이라는 고관절 골절입니다.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커다란 수술은 다행히 마칩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마취에서 깨어난 그 이후부터 찾아옵니다. 눈을 떴을 때 제 몸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빈 껍데기처럼 무력하기 짝이 없고 입안은 온통 거친 모래를 가득 머금은 것처럼 깔깔합니다. 무엇보다 끔찍한 건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벽한 식욕의 단절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음식이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속에서 뜨거운 위산이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회복하려면 단백질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마가렛 씨. 의사의 당부도 40년간
제가 아이들에게 소리 높여 가르쳤던 영양학적 지식도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입을 벌려 음식을 삼키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와 평소 먹던 닭가슴살을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마른 장작을 씹는 것처럼 입안에서 겉돌다 결국 화장실로 달려가 전부 개워내고 맙니다. 차가운 요거트도 푸른 채소도 제 성이 난 위장 앞에서는 그저 독약처럼 다가옵니다. 40년 동안 쌓아 올린 제 모든 영양학 지식이 무너진 입맛 앞에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 제 생명을 지탱해주던 숫자들이 순식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엄청난 공포가 온몸을 엄습해옵니다. 그릇 표면을 타고 흐르는 따뜻한 온기가 온몸의 감각을 하나씩 깨우기 시작합니다. 영희 씨가 식탁 위에 내려놓은 도자기 그릇 속에는 제가 평생 마주해 본 적 없는 신비롭고 고운 노란빛의 호박죽이 담겨 있습니다. 지나치게 묽지도 그렇다고 뻑뻑하지도 않은 절묘한 질감 위로 하얀 김이 아지랑이처럼 아른거리고 그 중심에는 앙증맞은 하얀 새알심이 동그랗게 떠 있습니다. 평생 제 머릿속을 지배하던 새빨갛고 자극적인 한국 음식에 대한 편견은 이 순수한 노란빛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그라집니다.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단향은 그 어떤 인공적인 향료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편안합니다. 지금 당장 많이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마가렛 씨. 그저 따뜻할 때 딱 한 술만 떠보세요. 영희 씨가 제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며 나직하게 속삭입니다. 솔직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독한 회의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죽이라면 결국 탄수화물 위주일 텐데 근육을 키워야 하는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은 턱없이 부족하겠지. 입에 넣기도 전에 머릿속에서 성분표를 펼치고 숫자를 계산하는 지독한 직업병이 도집니다. 지난 몇 주간 미국의 네로라 하는 영양수프와 으깬 감자, 최고급 단백질 쉐이크까지 모조리 거부하며 구토를 유발했던 제 위장이 과연 이 이름 모를 한국의 죽 한 그릇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스스로도 도무지 믿기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웃의 눈물겨운 정성을 차마 뿌리칠 수 없어 떨리는 손으로 죽을 한 숟가락 가만히 떠서 입술 사이로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제 온 삶을 뒤흔드는 경이로운 기적이 시작됩니다. 입안에 닿는 온도는 뜨겁지 않고 제 체온을 부드럽게 감싸 안을 만큼 딱 알맞게 따뜻합니다. 뒤이어 느껴지는 질감은 비단 실실이 혀 위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듯 경이로울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몇 주 동안 저를 고통스럽게 괴롭혔던 거칠고 껄끄러운 감각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고 씹을 필요조차 없이 목구멍을 타고 미끄러지듯 스르륵 흘러내립니다. 맛은 또 어찌나 경이로운지 모릅니다.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주는 혀를 찌르는 인공적인 단맛이 아니라 자연에서 오랜 시간 햇살을 머금고 자란 호박 자체에서 우러나온 깊고 은은한 풍미입니다. 그 뒤를 이어 찹쌀의 구수함이 입안 가득 묵직하게 받쳐주니 저도 모르게 꿀꺽 소리를 내며 죽을 삼켜버립니다. 놀랍게도 그토록 저를 괴롭히던 헛구역질도 거부 반응도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식도를 타고 부드럽게 내려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제 위장을 어머니의 손길처럼 가만히 어루만지며 데워줍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채 그대로 얼어붙어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 것이죠. 수주일 동안 그 어떤 서양의 첨단 영양식도 넘기지 못해 생사의 기로에 섰던 제가 한국의 호박죽을 아무런 고통 없이 온전히 몸 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숟가락을 뜹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멈출 수 없는 갈증처럼 손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도자기 그릇의 절반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고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툭툭 떨어집니다. 몇 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해 스스로 시들어간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던 시간들이 뇌리를 스치며 가슴이 미어집니다.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던 제 생명의 경계가 이 따뜻한 노란죽 한 그릇으로 인해 아래서부터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차오르는 생생한 감각이 전율처럼 느껴집니다. 영희 씨는 그런 제 모습을 바라보며 가만히 미소 지은 채 떨리는 제 손등을 따스하게 토닥여줄 뿐입니다. 천천히 드세요, 마가렛 씨. 급하게 드시면 속이 놀라요. 겨우 목이 메어 영희 씨에게 고백합니다. 영희 씨, 이게 몇 주 만에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삼킨 음식이에요. 정말 살 것 같아요. 영희 씨의 선한 두 눈가에도 부드러운 물기가 촉촉하게 차오릅니다. 그날 저는 영희 씨가 가져다 준 호박죽 한 그릇을 바닥까지 싹싹 비워냅니다. 다 먹고 난 뒤 느껴지는 속의 편안함은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단백질 쉐이크를 마셨을 때처럼 명치를 돌덩이로 누르는 듯한 묵직한 불쾌감이 전혀 없고 오히려 아랫배에서부터 기분 좋은 온기가 전신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오랜만에 느껴보는 포만감에 취해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영희 씨가 돌아간 뒤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빈 그릇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묘한 충격에 휩싸입니다. 평생 음식을 오직 칼로리와 단백질 함량이라는 숫자로만 재단해왔던 제가 이 노란 죽을 먹는 동안에는 단 한 번도 성분표를 떠올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영양학적 수치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고 비단 같은 부드러움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영혼을 안정시키는 깊은 정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몸을 살리는 진짜 핵심은 성분표 너머에 존재하는지도 모른다는 거대한 깨달음이 제 오만한 신념을 두드립니다. 그날 밤 저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악몽도 꾸지 않고 깊고 편안한 단잠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제 몸에 찾아온 변화에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맙니다. 스스로 처음 느껴보는 강력한 허기, 배가 고프다는 감각이 기적처럼 되살아난 겁니다. 굳게 닫혀있던 제 입맛의 문이 한국의 호박죽이라는 열쇠로 인해 마침내 활짝 열려버린 순간입니다. 침대 옆 작은 협탁 위에 놓인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희 씨는 가만히 앉아 제가 남은 호박죽을 한 숟가락이라도 더 넘기기를 기다려주는 중입니다. 조금 전 느꼈던 그 경이로운 온기가 위장을 지나 전신으로 퍼져나가면서 굳게 닫혔던 제 세포들이 하나둘 깨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몸소 느껴집니다. 마가렛 씨, 무리하지 마세요. 호박죽은 내일도 모레도 얼마든지 더 끓여다 드릴 수 있으니까요. 영희 씨가 제 마른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며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 다정한 눈빛을 바라보고 있자니 갑자기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울컥 치밀어 오르며 목구멍이 뜨거워집니다. 평생 미국 마트에서 산 플라스틱 통에 든 단백질 파우더를 물에 타서 연료라 부르며 마시던 제 삶이 얼마나 삭막하고 차가운 것이었는지 이 작은 도자기 그릇 하나가 제 온 삶을 송두리째 반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음 날 오후 영희 씨는 약속대로 어제보다 조금 더 커다란 그릇에 호박죽을 가득 담아 다시 제 집 문을 두드립니다. 신기하게도 호박죽이 부엌 식탁 위에 놓이자마자 제 입안에서는 벌써 침이 고이기 시작하는 황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음식 냄새만 맡아도 욕실로 달려가 위액을 쏟아내던 거식증 환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제 몸이 이 노란 죽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릇을 장악한 부드러운 죽을 숟가락으로 천천히 떠서 입에 넣고 풍미를 음미합니다. 영희 씨는 제가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미국인인 저를 위해 호박죽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마가렛 씨, 한국에서는 몸이 아주 많이 아프거나 기운이 없을 때 약을 먹기 전에 먼저 온 정성을 다해 죽을 끓여요. 특히 이 늙은 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황금처럼 가득 들어있답니다.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비타민 O로 바뀌어서 상처난 부위를 아물게 하고 면역력을 귀신같이 끌어올려 주거든요. 40년 경력의 베테랑 영양교사였던 제 귀가 영희 씨의 설명에 순간 번쩍 트입니다. 제 직업병이 다시 발동하여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를 머릿속으로 급히 분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영희 씨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게다가 호박에는 칼륨이 엄청나게 풍부해서 수술 후에 퉁퉁 부어오른 다리의 부기를 빼내는데 최고예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 호박죽은 전체의 90% 가까이가 순수한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위장의 점막이 다 상해버린 환자가 먹어도 아무런 부담 없이 스르륵 흡수되어 영양을 전해줄 수 있는 거랍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강하게 내리치는 거대한 충격에 숟가락을 멈추고 맙니다. 아, 바로 이것이었구나. 미국의 대형 병원 의사들과 제 아들 로버트가 그토록 신봉했던 단백질 쉐이크와 한국의 이 소박한 호박죽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비로소 완벽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서양의 단백질 쉐이크는 좁은 용량 안에 엄청난 단백질과 영양소를 강제로 쑤셔 넣은 그야말로 극단적인 효율성의 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과 마취로 인해 위장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환자에게 그 묵직하고 농축된 영양 덩어리는 소화시킬 수 없는 거대한 바위산과 다름없었던 것이죠.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양소는 아무리 수치가 높아봐야 그저 독약에 불과한 법입니다. 반면 한국의 호박죽은 정반대의 철학을 품고 있습니다. 수분과 자연의 영양을 가장 부드러운 형태로 풀어내어 상처받은 위벽을 달래고 부드럽게 흘러들어가 온기를 먼저 전하는 방식입니다. 음식을 오직 성분표의 숫자로만 계산해왔던 제 서구식 영양학이 영혼을 어루만지는 한국의 깊은 전통 지혜 앞에서 완벽하게 무릎을 꿇는 역사적인 순간인 겁니다. 한국에서는 약보다 먼저 죽을 끓인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 아픈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간절한 정성이 통째로 들어가는 거죠. 영희 씨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 깊은 곳을 사정없이 뒤흔듭니다. 눈앞에 놓인 빈 그릇을 바라보며 저는 72의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진짜 음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눈물로 깨달아갑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생을 차가운 수치와 계산 속에서 살아온 백인 노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건넨 한국인의 정성 어린 호박죽 한 그릇을 통해 인생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 모습은 우리 가슴을 참으로 먹먹하게 만듭니다. 국경과 언어, 그리고 수십 년의 식습관마저 단숨에 뛰어넘은 것은 화려한 의학기술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이웃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밤새 솥을 젓던 그 묵묵한 손길과 온기였던 것이죠. 인간을 진정으로 살리고 치유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라는 이 평범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우리는 머나먼 미국의 한 마을에서 번져나간 노란빛 기적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또 다른 이웃에게 전해지고 끝내 온 동네를 따스하게 물들인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온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소리 없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화면 너머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계신 우리 어르신과 시청자 여러분, 문득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따뜻하고 풍요로운 세상 역시 결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목하고 가난했던 시절, 오직 내 자식과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을 살려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진 비바람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피땀 흘려 이 나라를 일구어내신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굶주릴 지언정 자식의 밥상에는 가장 따뜻한 것을 얹어주려 애쓰셨던 그 눈물겨운 희생과 아픈 이웃의 문을 먼저 두드리며 미움을 나누던 그 위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 품격 있는 나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거친 세월을 묵묵히 버텨내며 삶 그 자체로 증명해 오신 여러분의 헌신과 정성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와 존경을 올립니다. 오늘 마가렛이 만난 영희 씨의 따뜻한 호박죽처럼 이 사연이 고단한 하루를 보내신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가만히 보듬어주는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 꾹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나누어 주시는 소중한 인생의 지혜는
이 채널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밝혀나가는데 가장 큰 버팀목이자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제 완연한 서늘함이 번져가는 계절입니다. 차가운 바람에 몸 상하지 않도록 부디 건강 유의하시고 식사 거르지 마시고 늘 따뜻하게 챙겨 드시기를 바랍니다. 격동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통과하며 이 땅에 사랑의 씨앗을 뿌려주신 당신이 계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토록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 모두의 거대한 자랑이자 삶의 이표입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마땅히 존경받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자부심을 높여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